무술시연 뒷 이야기. 저는 공수부대 장교 출신 아버지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공수부대 아버지는 공수부대 장교가 되길 원했으나 어린 나이 저는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해병대 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무 배치를 받고 어느덧 무더운 2010년 6월 말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로 후끈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무렵 부대에는 여단장님과 각 해병 연대장급 고위 인사들이 7월 중순에 방문 일정이 잡혔다는 일정이 하달되었고, 대대 지휘부에서는 무술 유단자들을 모아놓고 해병 무적도 및 무술 시범을 기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단증이 있었지만 일병 나부랭이 따위였던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차출돼서 3주간 이름도 모를 대대 차출 선임들과 개고생을 하게 될 생각에 불안했었고, 일병이기 때문에 좀 짬이 안 되는 짬이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수문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던가 다른 대대에 와도 무조건 선후임 관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병이 가면 어떻게 해서 좀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나 다를까 저희 중대에선 저와 합기도 단증이 있던 근기수 선임 총 2명이 차출되었습니다. 첫날은 처음 만난 무술 해병 선임들에게 엄청난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태권도 2단을 승단한 후에 태권도를 해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복싱과 헬스 일색이었던 저에게 하이킥이나 회전차기 같은 임무를 하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몸이 굳을 거 아니야. 다리 찢기라던가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다만 복싱이라던가 헬스를 해서 몸은 좀 이제 좋은 상태. 그래서 선임들은 어려운 고난이도 회전이나 중심이 되는 역할이 아닌 기왓장 잡이, 그 기왓장 잡는 거 있잖아요. 멋진 해병에게 제압당하는 적 13역을 저에게 부여했고, 그러니까 한 명이 보통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들이 이제 싸우면서 다 쓰러지는 역할 중에 하나를 본인이 한 거야. 전 이 역할에만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 시연 동선을 보고받은 담당관님이 충격적인 시연을 추가하였습니다. 바로 마지막엔 시연자들의 격파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연 최선임이었던 박해병님은 김해병과 서해병은 아직 1병이고 무술 감각을 잃은 우리들을 커버치려고 했으나, 담당관님은 그럴 수 없다며 멋진 피날레를 원하셨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박해병님께 보고를 들은 후 대체 다리도 안 올라가 미들킥이다 찰 수도 없는 내가 무슨 격파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 순간 정신이 나갔었는지 해병 정신으로 머리 격파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등병 1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깡따구라고 해야 되나,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간 거야. 시험 부대원들은 그 말을 들은 후 잠시 뻥졌으나 그래 뭐 그것도 괜찮네 하며 저에겐 머리로 기앗장 격파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대원들과 동선을 맞추고 기앗장을 격파해가며 준비를 하고 시연 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각자 격파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상한 게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앗장이 아니라 몇 개의 대리석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저희는 담당관님께 말씀드렸고, 담당관님 이거 대리석 온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급 담당이 실수를 해서 대리석도 몇 개 들어온 것 같다, 누가 격파하겠냐 라는 질문에 모두 살짝 망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리석은 기압장이나 송판과는 달리 잘못 내려쳤다가는 뼈가 아작날 강도의 격파물이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담당관은 자기 경험상 대리석을 가장 격파하기 쉬운 건 머리와 팔꿈치 격파다 라며 저와 무에타이 선수 출신 상병 이해병님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대리석을 본 적만 있지 격파를 해본 적이 없는 저는 대리석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이해병과 함께 보급 담당을 천하에 죽일 새끼라며 개쌍욕을 했죠. 원래 이제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두꺼운 거고, 기압장은 어느 정도 힘을 탁 치면 탁 깨지는데, 대리석은 이게 생각보다 깨본 사람들 말 들으면은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 이거 잘못하면은. 그렇게 대대원들과 높으신 분들이 모인 상태에서 시연이 시작되었고, 대망의 연속 격파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상 기준 왼쪽에서부터 시작된 기압장 격파, 제 위치는 10명 중 9번째였습니다. 마지막은 팔꿈치의 이해병님이었죠. 그렇게 괴성과 함께 시작된 격파는 도미노처럼 저에게 왔고, 저는 지구도 때려박겠다는 심정으로
대리석 5장에 제 머리를 갖다 박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처음에 목숨 걸고 무조건 깨야 돼. 처음에 못 깨면은 대가리가 빵꾸 나거나 두 번째 때는 공포라서 나 못할 것 같거든. 정말 다행히 대리석은 무사히 격파되었고 마지막 이해병님도 팔꿈치로 5장을 모두 격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연이 끝난 후였습니다. 여단장님과 연대장급은 자리를 뜨시고 대대급 장교들과 격려 악수를 할 때였습니다. 제 앞 담당 장교, 담당관들, 선임들과 악수를 마친 대대장님은 제 앞에 오셨고 저는 필승 일병 서땡땡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하였으나 대대장님은 어이 거기 수건 좀 갖고 와라 말씀을 하셨고 저는 순간 고생했다고 땀을 닦아주시려나 보다 했으나 제 머리를 닦아주신 대대장님의 수건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대리석 격파 때 이마가 찢어져 있었으나 머리에 두른 무적 해병이라는 두건과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리에 맺힌 피를 땀으로 착각하고 격파 후 피를 흘리며 대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로 봤을 때 그 격파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 되게 막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실상 뒤에서는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다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지. 대대장님은 아프지 않았냐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대대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속으론 나 때문에 괜히 시험 부대원들까지 내리사랑 받겠구나. 왜냐면 다쳤으니까 라며 상심하는데 대대장님은 활짝 웃으시며 이 녀석들 전원 포상휴가 10일씩 주도록 하며 돌아가셨고 담당관은 저희에게 전투 휴무 이틀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일 정도를 받았겠지 포상으로. TV로만 봤을 때 멋지게만 보였던 군대 모술 시연을 제가 직접 하면서 고생하고 느꼈던 경험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두건 두르고 얼굴에 막 이제 위장 크림 바르고 이제 도복 입고 날라차기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게 멋있게 보이는 것들도 이제 훈련 기간이 아까 보니까 한 3주 정도 미친 듯이 좀 훈련을 하는 것 같고 그 동선이라던가 그런 거 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쉽지가 않나 봐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다칠 수 있는 이제 위험도 있는 건데 제보자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리석 격파가 솔직히 해보지도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후달달 거릴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이제 한 거지. 탁 깼는데 피가 이제 철철난 사연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격파 무술 시범 같은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정말 이런 고생도 한다 인지를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파. 야 다 했다. 야 다행이다.